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작자미상의 노처녀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처녀 누군지 어떤 사람을 노처녀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시집까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버린 그런 여인을 우리가 노처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든 처녀 뭐 이런 뜻일 텐데 나이든 처녀의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죠. 갈래가 규방 가사예요. 규방 가사는 다른 말로 하면 내방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 규방이다, 내방이다, 또 우리가 안방이다 하는 말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방의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방은 누구의 방이었을까? 집의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방은 여인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규방가사다, 내방가사다 이런 표현을 쓰면 여인의 노래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서민, 평민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들은 부요라고 그래서 여인들의 민요죠, 민요. 평민들은 민요를 불렀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조선 후기에 평민가사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규방가사다, 내방가사다 그러면 양반 부녀자들의 가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한 90% 정도 규방가사 내방가사다 그러면 양반 부녀자의 노래다. 양반 부녀자의 노래인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작품이 노처녀 가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격 조선 후기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겠죠. 조선 전기 여러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양난이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경계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가 갈려진다면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노래의 성격이 굉장히 관념적이었단 말이야. 뭐 충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절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었던 반면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 평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평민의 의식이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그러면서 양반들이 짓는 작품들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바뀌어갔단 말이야. 물론 조선 후기를 지배하고 있는 배경 사상이 또 실학이기도 했지.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 그런 것들이 또 양반들에게 배경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했고 조선 후기 자체가 근세 사회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작품들이 관념적이기보다는 대단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문학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처녀가 마찬가지로 대단히 사실적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태도, 최종적인 태도죠. 이건 주종서야. 본문의 주정서가 원망이고 이거는 최종적인 태도를 보면 최종 정서를 보면 대단히 체념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 정리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해제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작품은 집안의 경제적인 공분과 양반과의 체면으로 인해 혼인의 기회를 놓쳐버린 노처녀가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어. 그런데 양반이었단 얘기지. 그러면 이것도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가문이 몰락한 양반 가문가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몰락 양반이었구나 자기 부모가.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아주 부잣집 매 혼인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양반 가문이란 말이지. 양반 가문이니까 또 뭐 상인 계층이라든지 평민 계층과 혼인을 시킬 수는 없어. 자기 딸을 몰락했지만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 딸을 그런 집에 보낼 수 있어? 난 그렇게 사돈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 뭐 아버지가 이런 입장, 뭐 부모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화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자는 노처녀가 된 자신의 신세를 체념하거나 순응하려 들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은 양반층, 부모죠 부모, 무능과 체면 때문임을 막 비판해요. 비난을 해요. 특히 이 작품에는 시집가쁜 노처녀의 심리와 양반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시집갈 수 없다는 그 대조적인 상황을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학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조선 후기에 흔히 등장하는 미의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뭐 비극적인 상황이더라도 일단 웃고 넘기는 거지. 일단 웃고 보는 거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고 그런 해학미가 이 작품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디에서 발견됐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에게 제시된 부분은 전체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전체는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여러분 사음보라는 건 가사의 일반적인
율격인 거 알고 계시죠? 한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마디로 끊어 읽는 겁니다. 사음보일 경우에 음수율은 어떻게 돼요?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가 3개 아니면 4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3, 4억은 4, 4조의 사음보 율격이잖아요. 가사의 일반적인 율격이고요. 조선 후기 규방 가사의 노처녀가에도 그런 가사의 일반적인 율격이 보이고 있다. 라는 것까지 해제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제재, 주제와 관련된 소재가 뭐냐? 그럼 노처녀. 그리고 주제는 노처녀의 신세 한탄이 되겠다. 그리고 양반가에 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딸을 그렇게 보낼 순 없어. 뭐 혼인을 보낼 순 없어. 차라리 늙어 죽으라 그래. 뭐 이런 식의 부모의 아주 헛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징 정리하십시다. 여성의 모순된 생활 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단히 사실적으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상의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리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자가 정해지진 않고 뭐 여보시오 정도가 되는 말들이 있잖아. Ladies and gentlemen, 뭐 이 정도 그런 불특정 다수를 청자로 설정해 놓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또 되게 중요하죠. 외부 정경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또 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표현 기법이잖아요. 이렇게 대비가 될 때는 여러분 외부 정경이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화자의 처지는 부정적으로 그려져서 그 대비를 활용해서 화자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그런 표현 기법도 여기에서는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음보의 연속체, 연속체라는 건 계속 문장이 이어져 감이란 뜻이죠. 연속체 가사, 기회가 굉장히 길다 그 얘기인 거지. 앞뒤 구조를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는 표현도 많습니다. 앞뒤 구조를 대응했다라는 건 여러분 표현법으로 취자면 뭐가 많이 쓰였다,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대구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앞뒤 구조를 대응했다라는 얘기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구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구법이 쓰였다. 대구법은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유사한 문장 혹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앞문장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끝났으면 뒷문장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끝내주는, 그래서 이렇게 구가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대구법이 유사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운율을 만들고 있었다. 반복이라는 거, 반복이라는 건 뭘 만드니까 결국 리듬을 만들어내니까 이 원리를 모두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표현법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 보십니다. 특정 대상을 향한 원망의 감정이 대시됐어. 특정 대상 누구? 여러분 앞에서 해제해서 얘기했잖아. 자기 부모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부모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정서들이 드러납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세월이, 다시 말하자면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고 얘기하다가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시간이 지루하고 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중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주관적인 인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뭐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너무 느리게 가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죠. 내가 1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 딱 시계 보면 한 10분밖에 안 지나 있고 뭐 이렇잖아.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그런데 내가 뭔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있어. 내가 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 나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흘러가고 뭐 이렇잖아. 어떨 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흘러가서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인식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처녀가에도 그런 시간 인식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녀 간 애정 욕구를 되게 중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혼인하는데 신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대. 막 이런 생각을 이 화자가 보여준단 말이야. 이 화자의 생각이야. 너무 급한 거지. 나 빨리빨리 혼인해야 되는데 나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어떻게 혼인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신분 따지지 말고 나 그냥 혼인시켜줘. 뭐 이런 거는 되게 근대적이다. 가문을 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안 해. 최종 태도가 뭐라 그랬어? 체념이라 그랬잖아. 그런 점에서는 중세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모습 또한 되게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근세적인 특징도 보여주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 화자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뭔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중세적 가치관에 갇혀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라고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별표하고 가시고요. 됐죠? 자, 작품 구성,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시죠. 인간 세상 사람들아, 자, 호격조사로 불렀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청자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청자가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랬으니까 불특정 다수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나면 말을 건네야죠. 그래서 이렇게 호격조사와 연결돼서 누군가를 불렀을 때 우리는 무슨 어조가 만들어진다?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진다. 모두 다 정리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나의 말씀을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형 종교를 통해서 하소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봐봐.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가 보자. 인간 만물이 생긴 후에 금수초목의 짝이 있다. 인간 만물 생긴 후에 금수초목 짝이 있다. 인간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렇게 여러분 사음보에 3, 4, 5분 4사조 영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인간 세상에 만물이 생긴 후에 금수, 짐승들에게도 초목, 식물에게,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모두 다 짝이 있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짝은 화자 입장에서 굉장히 플러스지. 그지? 그런데 인간 세상에 여기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인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요거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인간 세상에 생긴 남자 부귀 자손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나의 팔자는 험구줄손 날 같은 이 또 있던가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부귀도 있고 자손도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근데 내 팔자는 뭐야 험구죠. 나 같은 이가 또 있는가 그러는 거지. 또 있는가 또 있다는 얘기야 또 없다는 얘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제일 불행해. 서리법스인 거죠. 내 팔자가 제일 사나워.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노처녀인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하소연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별표 짝이 있는 금수 초목 다른 대상이죠. 이것과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는 표현법을 써서 모든 세상의 만물의 모든 존재들이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어. 이렇게 자기 처지를 부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100년을 다 살면 36,000날이로다. 100년을 다 살아봤자 365일 곱하기 100 하니까 36,000날 정도 된다. 이렇게 날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어보니 참 짧아. 라는 얘기야, 여기 맥락적으로. 그런데 이 짧은 36,000날을 혼자서 살면 1000년을 살고 정년은 처녀를 말해요. 처녀가 되면 10,000년을 살까? 이것도 서리법이죠. 서리법.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또는 처녀로 산다고 해서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사는 건 아니야. 혼인해서 살든 혼자 살든 처녀로 살든 그냥 인생은 다 짧아. 그 얘기인 거야. 그죠? 답답한 우리 부모, 아이고 답답해, 마이너스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 가난한 좀 양반, 이거 좀 과해. 자기 부모를 뭐라 그러냐면 가난하고 좀스럽다라는 건 찌찌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고 답답하고 좀스러워 찌찌한 양반이야. 아이고 참 몰락한 양반가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어구다라고 정리한 거 이해되시죠? 왜 몰락한 나왔어요? 여기 가난이라고 나왔잖아.
가난했다라는 거는 양반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양반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부모가 몰락한 양반이면 이 사람도 양반이구나 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가의 자녀가 부모를 막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쫌스러운 양반 막 이러고 있네 자기 부모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문장과 문장은 항상 연결해서 읽어라 말씀드렸습니다. 양반인 척하면서 도를 차려, 체면만 차려. 그래서 처사, 행실이 불민해. 불민하다라는 것도 어리석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괴망, 괴상하고 망측한 행동을 일삼으며 다만 한 달만 늙어간다. 이 한 달이 누군가야? 화자죠. 그러면 다만 나만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한 달 이렇게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별표하고 또 뭐라 그런다?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했다 또는 타자화했다 또는 제3자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어들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 뭐다? 자기인데 난데 내가 나를 얘기할 때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인칭으로 지시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개념어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부분 중심 내용 여러분 부모에 대해 원망하는데 야, 원망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 양반가의 자녀인데 자기 엄마 자기 부모를 쫌스럽다는 등 뭐 불민하다는 등 괴망하다라는 등 막 이렇게 막 아주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사용하면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뭐 3번 읽어보시고요. 4번 자신의 문제 상황을 원인이 뭐라고 보는 거다? 몰락했으면서 명문 가문이라는 그 체면만 앞세워 혼인 상대로 가문만 따지고 있는 양반의 허위의식, 자기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양반으로서의 허위의식,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 상황을 겪고 있어 라고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적막한 빈 방. 자, 이 빈 방이라는 공간이 바뀌지 않아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공간적 배경으로 이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적막한 빈 방 안에 정료하게, 적적하고 고요하게, 다시 말해 외롭게 홀로 앉아, 플러스 마이너스, 전전 반칙,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뤄.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야. 잠 못 이루며 혼자 사설, 자신의 이야기를 할 테니 한번 들어보소. 역시 말 건네는 어조 사용하고 있죠. 내 말 좀 제발 들어줘. 하소연. 노망난. 어이고 이 여인이 왜 이래. 노망난 우리 부모 날 길러 무엇하리. 부모를 원망하고 비하하고 죽도록 나를 길러서 결국 잡았으려고 그래, 구웠으려고 그래, 의문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원망의 심리를 강조. 아니 도대체 날 왜 기르? 나는 혼인도 안 시켜주면서 날 기르는 이유가 뭐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구워먹으려고 그래,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원망의 심리를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인왕 씨는 중국 황제인데 남녀가 연합하는, 혼인하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낸 그런 황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인왕적 생긴 남녀, 인왕 시절에 남녀가 생겼다 그 얘기야. 복희씨도 역시 중국의 전설상의 왕인데 혼인 제도를 만들었대요. 복희씨적 지은 가치는 그러니까 혼인이란 뜻이겠다. 중국 고사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저 소망의 정당성을 부각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녀의 음양의 조화라는 거, 그리고 남녀가 장성하면 혼인을 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이거 모두 다 중국의 고대 왕들이 권위야, 권위. 중국은 조선 사회에서는 하나의 큰 하늘 다음에 큰 권위였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고 혼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냐 그 얘기인 거지. 권위에 의지하는 말하기를 한 거야. 인간 배필 혼취함은, 혼인을 하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어. 오랜 전통이야. 정당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지. 이렇게 오랜 전통인데. 응? 어떤 처녀는 팔자 좋아 20전에 시집을 갔어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유, 이 화자에게는 플러스다. 화자와 데뷔조죠. 자기는 40살인데 혼인을 못했어. 너무너무 부러운 대상 어떤 처녀다. 남녀 자손 시집장가 떳떳한 일,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야. 정당성 이것만. 이내 팔자 기하고 험해서 40까지 처녀로다. 뭐랑 대비? 어떤 처녀랑 대비.
이럴 줄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40살까지 혼자 늙어서 부모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노처녀로 늙을 줄 알았으면 저 많이 나올 것을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지. 월명사창, 달빛 비치는 사창, 사창은 여인의 방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비단이 드리워진 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창, 뭐 옥창 이런 말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인의 방을 의미해요. 월명사창 긴긴 밤에 침불안석, 좌불안석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이 근심 때문에 편히 자지 못하는 걸 침불안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침불안석 잠 못 들어. 아까도 막 되게 전전반칙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 그러더니 여기서도 침불안석 잠 못 든다고 얘기하네. 적막한 빈방 안에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공간적 배경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나왔었죠. 적막한 빈방 안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장래사를 내 앞일을 생각하니 더욱 민망하다, 부끄럽다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화자의 정서가 직접 노출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직접 정서가 노출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잡고 가셔라.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활용하라고 정서가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화자가 이렇게 자기 정서를 직접 노출했다는 건 그건 굉장히 중심 정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독해시킬 땐, 친구들한테 시를 독해시킬 땐 항상 정서가 직접 노출되면 별표하고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내 미래, 앞일을 생각하니 정말 더욱 50이 되고 60이 될 거 생각하니까 부모님은 그때 또 돌아가실 거고 자기는 또 혼자일 거야. 그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답답하고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신세한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십니다. 부친 하나 반편 어머나 여인이 왜 이래. 부친은 반편이라는 거 모자란 사람이란 뜻이잖아. 모자란 사람. 모친 하나 숙맥불변. 아이고 이건 어리석은 사람. 숙맥불변은 콩과 오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대상을 비하하는 막 낮추는 그런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새면 내일, 새가 쇠면 해가 지나면 내년이야. 눈 감았다 떼면 하루가 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날이 새면 새가 쇠면 내일이요 내년이라. 자, 앞뒤 구절이 대응되는 대구법 쓰였고요.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세월이 빠른 거지, 시간이.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았다 떴는데 41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감았다 또 떴는데 42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혼인사설을 전폐하고 간환사설뿐이로다. 누가? 부모가 시간이 흐르면 내가 자기 딸이 나이를 먹어가잖아. 그러니까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 폐해버렸어. 모두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혼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무슨 얘기만 해?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이면 가난 이야기.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대구, 앞문장, 뒷문장, 구가 대응하는 대구 나왔고요. 대조도 보이죠. 혼인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가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대조도 나왔죠. 됐죠? 표현법들 되게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잘 보고 가십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보십시다. 어디서 손님이 오면 행여나 중매신가? 누가 낯선 분이 왔어? 중매쟁이가 왔나? 중매 뭐 하는 거인지 아시죠, 여러분? 매파 같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남자 집이랑 여자 집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조건 따져봐가지고 혼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오면 우리 집에 혹시 중매가 왔나? 기대하는 거야, 기대. 그래서 손님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불러서 힐문 따져서 물어보면 풍원 약전 향학 조직의 임원이래. 지방의 관리인 거지. 지방의 관리가 환자 재촉하러 왔었대. 환자는 여러분 국가에서 꺼주는 국가 빚이야. 국가 빚 말하자면 국가 빚을 재촉. 빨리 갚아요. 작년에 이 빚 잖아요. 그거 빨리 좀 갚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풍원 약정이 왔다 갔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손님 다시 가보세요. 손님은 사실은 누구였던 거야? 중매를 서러 온 게 아니라 환자를 재촉하러, 빚을 재촉하러 왔던 사람인 거지. 그래서 실망. 실제로는 환자 재촉이어서 실망으로 정서가 급
급격하게 바뀌어갑니다. 이 부분 보면은 이 부분 끝까지 보면서 여러분 왜 해양민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쨌든 이 부분 기대와 예측을 벗어난 첫 번째 실체가 나왔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 맥락이 그대로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손님이 오면 중매인가 생각했는데 환자 재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디서 편지가 오면 편지 왔네? 행여나 청운성가? 누군가 나한테 청혼의 편지를 보내는 건가? 기대 잔뜩 부풀어 있는데 아이들어 물어보면 외삼촌이 돌아가셨대요 라고 이야기해. 자, 편지의 실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구조가 동일한 거 아시죠? 구조가 되게 동일해. 그치? 앞부분에서는 손님이 오면 중맨가 기대했다가 비뚝뚝하는 거야 실망. 어디서 편지가 날아오면 청운성가 기대했다가 아이고 외삼촌이 돌아가셨대 실망. 얘들아 이 앞에 플러스와 뒤에 마이너스가 너무너무 대비가 되잖아. 그래서 아주 급격한 감정의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인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이었겠지만 읽는 사람은 아이고 참 저렇게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하다 또 실망하고 저런 모습을 막 이렇게 여인이 막 얘기하는데 되게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슬쩍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부각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별표 체크하시고요. 해양미가 대단히 부각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와 그 좌절이 기대감과 그 기대의 좌절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 손님, 그 다음에 청혼수. 요거는 플러스야. 그런데 얘는 착각인 거지. 반대쪽에 손님은 환자를 재촉하는 풍원약전이었죠. 그리고 청혼서는 외삼촌 부흥을 알리는 편지였고요. 요건 마이너스, 요게 실체. 요 대비를 통해 가지고 또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 노처녀가 얼마나 혼인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부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양미 부각됐고 심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에고 서른지고 정서 또 직접 노출됐다. 이내 간장어이 할고 간장이라는 건 이제 간과 창자라는 뜻인데 마음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앞집에 암호아기 벌써 자손보단 말가. 자손을 낳대, 아들을 낳대, 딸을 낳대, 아이를 낳대. 암호아기, 암호집, 개집 아기가. 동편집 용골류는 금명. 오늘, 내일, 다시 말해 짧은 시간 안에 조만간에 시집을 간대. 그럼 암호아기나 용골류는 둘 다 플러스. 화자에게 누구?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부러움의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화자의 외로움은 훨씬 더 심화가 됐겠죠. 그런 대상들이 또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러움을 드러내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가십니다. 그동안의 무정, 세월, 덧없이 흘러간 시간들 시집가서 풀고 싶지만 친구도 없고 혈족도 없어 위로할 리 전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게 정말 외롭게 지나고 있어. 이때 친구나 가까운 친족들은 뭐 이 화자의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야 너 누구누구 한번 만나볼래? 너 내 친구 한번 만나볼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남정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소개시켜줄 수도 있는 세상을 향한 어떤 매개인들인 거잖아. 근데 그런 존재도 없는 거야. 그런 존재도 없고 오로지 내가 바라볼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 부모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부모는 무정해. 정이 없어서 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이때 내 생각이라는 건 혼인 문제죠. 그 혼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야. 서운해.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서운함을 드러내는 문장이 되는 거죠. 북이 빈천은 생각하지 말고 이거 주체 누군가겠어? 주체 부모지 부모. 부모가 부하고 귀하고 가난하고 천한 거 따지지 말고 다시 말해 경제적 형편, 신분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인물 풍채가 마땅하면 그냥 여기 딱 봤는데 그냥 뭐 어디 장애가 있거나 어디가 뭐 부족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 겉으로 보기 괜찮아 보여. 그러면 처녀 40 나이가 적소? 나이 많아?
혼인 거동 좀 차려줘. 부모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났죠. 부모에게 하는 말이야. 제발 부귀 빈천은 제발 생각하지 따지지 마. 인물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멀쩡해 보이면 나 좀 40이 넘었잖아. 나 제발 좀 혼인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망의 직접 제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또 안 들어줄 것 같았나 봐. 그래서 자기가 점 찍어둔 남자 얘기하고 있어. 김동희 혼인 대상이야. 호랍이야 호랍이. 상처했대 상처는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저기 김동인 아내가 죽었잖아. 나 그 사람한테 보내줘. 또 이동희 이씨 암흑에는 구체적이에 두 번째야. 기철호다. 철을 버렸어. 이혼을 했단 말이야. 이혼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혼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칠거지약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아내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동희는 기철을 했어. 지금 현재 아내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나 이동희한테 보내줘 제발.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니? 그렇지만 아무튼 이 여인이 너무 절실한 거야. 그래서 조건 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나 빨리 남자랑 혼인 좀 시켜줘. 이런 소망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소망을 부각하기 위해서 김동희, 이동희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본상 오고요. 중매에 오는 할머니, 나를 이렇게 어떤 남정네랑 연결시켜줄 수 있는 중매 할미가 집에 하나도 오지 않아. 날 찾는 이가 왜 이렇게 없노. 검정, 암소는 살쪄 있고 봉사전답, 봉사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됐으니까 봉사전답, 제사 지내기 위한 농가 밭을 말하는데 제사 전답도 각건만은 그러니까 검정 암소도 우리 집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시집 갈 때는 전답을 떼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물 같은 것도 내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혼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은 가난해도 있어 우리 집에. 응? 그런데 사족 가문, 양방 가문을 따져 가린다라는 건 따진다는 얘기지. 어느 가문이야 그 집이 이렇게 따져보고 이대도록 늙히노니 그 집은 가문이 좀 우리보다 좀 헐하네 안 되겠네 이러면서 자꾸 거절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딸의 개인적인 삶이나 소망보다는 가문이 훨씬 중요해. 자기 부모에게는 비판하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치? 이렇게 늙히고 있어. 그래서 부모가 가문 따지느라 홍기를 놓쳤다라는 원망을 드러냈죠. 그 다음 가십니다. 연지분이 있지만 성적단장 전폐하고 성적이라는 건 혼인날 신부가 연지곤지증 다시 말해 화장하는 거야. 화장하는 것을 전폐 그만두고 검정 치마 흰 저고리 화경 거울 좋은 거울을 앞에 두고 원산 같은 멀리 보이는 산 같은 푸른 눈썹 세류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 같은 가는 허리 같은 지교 나와 있고요. 원산 같은 세류 같은 푸른 눈썹 가는 허리 대고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거울을 한번 본 거지. 그랬더니 자기가 눈썹은 너무 예쁘고 또 허리도 진짜 가늘어 정말 아름답단 말이야. 아름답다 나의 자태 묘하도다 나의 모습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자기 모습이 썩 괜찮다 아름답다 라는 거지. 아름답다 나의 자태 묘하도다 나의 거동 서술어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있죠. 도치 쓰인 거 확인하셨습니다. 흐르는 이 세월에 아까울 쏜 나의 거동 역시 도치 쓰였고요. 거울에게 덜어는 에게 거울에게 하는 말이 말하는 거야. 답답하다 내 팔자여 갈 데 없다 나도 너도 쓸 데 없다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해서 갈 데 없다 나나 너나 쓸 데 없다 너나 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나로 표현이 됐고 너는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거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정말 같은 처지에 그리고 이 좋은 거울도 화자 자신을 의미할 수 있죠. 그쵸? 다양하게 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화경 거울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소재라
천재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제 가리키면서 야 너나 나나 참 쓸데가 없다. 아름다우면 뭐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화자의 한탄이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야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구나 그러고 있으니까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도치, 대구, 의인법 다양한 표현법들이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되게 문학적인 표현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 화자가. 여러분 의인법들은 어디 있는 거야? 의인법은 거울에게 말을 걸으면서 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거울 보고 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법도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질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노처녀인 자신은 대단히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내셨어. 할아버지는 호조판서를 지내셨네. 어이구 명문가문 많네. 우리 문벌이 이러해. 구체적으로 이러하다는 건 뭐야? 병조판서, 호조판서를 지낸 분이라는 거지. 되게 명문 집안이야. 그러니 풍속을 좇기가 어렵구나. 혼인을 하기가 더 힘들구나. 남녀가 서로 그냥 적당히 맞춰가지고 같이 혼인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풍속을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명문 집안이라서. 라는 얘기야. 아연듯 어느덧 춘절, 봄춘자죠 여러분.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 봄. 춘절이 되니 초목군생, 풀과 나무들이 다 즐겨. 초목군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봄을 즐기고 있는 자연물이야. 화자의 처지는 계속 한탄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대비되는 대상물이 나왔어. 초목군생 나왔죠. 두겨나 만발해 있어. 플러스의 두 번째 화자가 대비되는 대상. 잔디 잎에선 속잎이 나와 막 생명이 일어나고 있어. 봄을 즐기는 자연물을 시각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번, 2번, 3번 이렇게 모두 다 플러스다. 사금바자 오래된 울타리도 쟁쟁 소리가 나. 왜? 여러분 봄이 됐잖아. 막 싹이 막 나는 거지.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했어요. 4번 플러스. 종달새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어. 5번 플러스. 이렇게 봄을 즐기는 자연물을 이번에는 청각 이미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봄을 즐기는 소재들이 나왔어. 다 플러스들이야. 그런데 자 이제 그 동일한 봄에 이 화자 어떤 거 보자. 봄 바람이 불어. 밤에 달 떴어. 또 가랑비가 내려. 봄바람 불고 밤에 달 뜨며 가랑비가 올 적에 독수 공방 어이할꼬 난 어때? 홀로 지내고 있어. 홀로 찬방을 지키고 있어. 원래 독수 공방은 여러분 과부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노처녀가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자기의 지극한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는 중인 거죠. 독수공방 어이할꼬. 그러면 여러분 춘풍 야월 새우 요 표현들은 여러분 뭐랑 연결돼 있어?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처지랑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겠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비되는 소재들이 열거가 됐기 때문에 걔네들을 대비해서 분류해 놓는 거 이런 것들 잘 해놓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보십니다. 원수의 아이들아, 원수 같은 아이들아. 왜 원수 같은 아이들 보고 왜 따질할까?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런 말 좀 하지 마, 제발. 여기야. 무슨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앞집에 신랑이 왔어요. 뒷집에 신부가 갔어. 이런 말. 주변 사람들 다 혼인했어. 이런 말을 자꾸 해주는 거지.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한테 좀 하지 좀 마. 내 귀에 듣는 바는 느낄 일도 하도 많다. 무슨 느낄 일이 많았겠어. 슬프고 한탄하고 나 들릴 때마다 괴롭고 그랬다. 그 얘긴 거지. 녹양, 방초, 푸른 버드나무와 방초, 향기로운 풀,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쉬가노 빨리 흘러가나 한탄 원망.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나이는 한 살씩 더 먹어가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는 세월을 원망하는 거죠. 초로 같은 지규 나왔고요. 초로는 풀의 이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속성이 뭐야? 금방 사라지는 게 속성이죠. 그런데 그 초로 같은 게 뭐야?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 세월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겠어요. 이슬은 되게 예쁘지만 아침 해가 뜨는 순간 사라져 없어지잖아.
그래서 요 초로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인생의 유한성, 순간성을 부각하는 표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초로 같은 우리 인생이 표현이 늙어가니, 정말 가볍게 늙어가니, 정말 빨리빨리 나는 늙어가고 많이, 머리채, 길게 늘어진 머리털을 옆에 끼고 다만 한숨뿐이려구나. 탈로죠, 탈로. 늙어감에 대한 한탄입니다. 우리 늙어감에 대한 한탄을 탈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긴 밤에 짝이 없고 긴 날에 벗이 없다. 외로움이 심화되는 원인. 밤에는 짝이 없고 남편감이 없고 낮에는 친구가 없어. 그래서 짝과 벗의 부재. 이것이 내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대조 있습니다. 여러분, 긴 밤, 긴 날, 짝이 없고 벗이 없고, 여기는 긴 거고 요거는 없는 거고, 이것도 대조라고 봐야 된다. 그 얘기인 거야. 그리고 여기도 시간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보이는 거죠. 또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주관적 인식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 왜? 초로 같은 인생이라 그랬잖아. 프레이슬처럼 빨리 간다 그랬어. 그런데 긴 밤, 긴 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러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앉았다 누웠다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원수로다. 내 목숨이 원수야. 왜 이렇게 모질어? 왜 이렇게 길어? 목숨이 빨리 끊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여기까지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자가 자기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그리고 대단히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한 거야? 현실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없잖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세적인 속박에 갇혀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세월의 흐름, 홍기를 놓쳐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어디예요? 앞장면이에요. 앞장면, 요 부분. 이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아까 다 확인했던 거니까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시험 문제 하면 주관식 테스트 치러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노처녀, 본인의 행동, 본인의 그 삶 하루하루의 인생을 너무나 불행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혼인을 가지 못한 거고 또 혼인을 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양반이라는 그 가문의식 때문에 딸의 그 어떤 욕망이라든지 딸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모 때문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노래 한 수를 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세사회는 어쨌든 여러분 조선사회라는 건 여인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인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혼인밖에 길이 없었단 말이지. 그 상태에서 혼인을 못하는 처지였으니 얼마나 갑갑하고 또 불행하게 느껴졌을지 참 조선 후기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던 걸 좀 다행스러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조선 후기 규방 가사 한 수를 보신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